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했고요. 그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xi를 input, yi를 output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 라인을 하나 긋는 겁니다. 근데 라인을 긋는데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라인을 긋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잘 그었으면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새로운 x가 들어오면 거기로부터 y 값을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 피팅하고 있다는 건 뭐를 가지고 계산을 했냐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그 로스 펑션이 작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yi가 있고 yi 프리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딕은 어떻게 프리딕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이타 xi라고 해서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xi가 들어오면 그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라인을 이용을 해서 프리딕트 한 거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건데 그걸 스퀘어를 해서 에버리지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L이라고 쓸 건데 로스의 약자입니다. 이 로스는 알파와 베타에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고정이 되면 라인이 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인을 고정을 했으면 그게 얼만큼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가 그거를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경우에 L2 로스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 로스 값이 제일 적게 되는 알파 베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로스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값에 따라서 이 로스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 로스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알파 베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이 로스 펑션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의 미니멈 값을 발생시키는 파라메타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이용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지금 우리의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파 베타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처음에 알파 베타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고 로스 값을 계산하고
로스 백워드 하면은 미분값들이 계산이 돼요. 그 미분값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서 알파 베타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업스트랙트하게 쓰면 요건 세타라고 보통 표시하고요. 예, 이 로스 함수를 그레디언트 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 요 러닝 레이시 요걸 러닝 레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러닝 레이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요 러닝 레이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를 제가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 스퀘어라고 그래보죠. 로스 펑션이 y는 x 스퀘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찾고 싶은 거죠. 여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 미분에서 0 때리면 당연히 찾아지는데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근데 요 픽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합니다. 그래서 여기 x가 1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x가 1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그때 그레디언트 지금 현재 x가 1이에요.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2x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x는 기존의 x 빼기 람다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작으면 요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저 코드 짜는 게 있을 텐데. 요건가 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그 시츄에이션일 거예요. y는 x 스퀘어고요. y는 x 스퀘어고 1에서 출발해요. x가 1에서 출발을 하고 쭉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 쭉 해서 0으로 가죠. 그죠? 예, 요거는 로스 값을 쭉 따라서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 오케이. 러닝 레이시 얼마인지 오케이. 세타가 1.2에서 출발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세타가 그러니까 x가 1.2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train이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어 주면 최종적인 세타 값, 그 다음에 세타 트레이스,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걸 리스트로 줄 거고요. 그래서 세타를 프린트하면 여기가 0.02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타 트레이스, 로스 트레이스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예, 그레디언트 디센트 1D라는 데를 보면 여기에 트레인이라는 게 있고
오케이. 아규를 썼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트레인이고요. 여기 세타가 맨 처음에 1.2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2가 들어갔고요. 아기우스라는데 컴퓨트 로스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 아기우스가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 컴퓨트 로스가 x 스퀘어예요. 로스 값이 x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x 스퀘어고 그레디언트는 2x예요. 그 다음에 apply gradient descent에다가 세타 집어넣고 gradient 집어넣고 running rate 집어넣으면 세타 마이너스 running rate 곱하기 gradient고 이게 gradient descent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을 가면 이 폭만큼 돌아가고요. 이 폭은 여기 이 폭이 이 폭은 100번 돌렸네요. 이 폭은 100번 돌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세타가 1.2가 들어갔어요. 세타가 1.2가 들어갔고요.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타 트레이스를 쭉 할 거고요. 대응하는 로스를 트레이스를 해서 최종적인 세타하고 세타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로스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프린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2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로스 값이니까 1.2의 스퀘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00번 돌리고요. 그러면 이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게 2x예요. x는 1.2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apply gradient descent에다가 세타는 1.2를 집어넣고요. gradient는 2x, x는 1.2고요. running rate은 여기 보면 running rate은 여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됐고 세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세타를 여기다 세타 트레이스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세타에다가 x 스퀘어 계산을 해서 로스값 계산해서 로스 트레이스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고요. 예, 근데 코드가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네요. 오케이, 이거고요. 이해되셨죠? 예. 글로벌 값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로 가는 게 최소수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요? 지금은 글로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가 예, 두 개, 세 개, 네 개 되는 예, 데이터 셋에서 예, 그레디언트 경호법으로 하면은 어떠한 예, 값으로 갈것 예, 같은데 예. 그게 로스 값이 최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로스 값이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얘기죠. 오케이.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로컬 미니마에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니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엔지니어의 음. 능력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야 예,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appen to be loss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하면 띠디디딕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출발하면 띠디디딕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니셜라이즈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 초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스를 크게 해주면 여기를 점프를 해줍니다. 내가 보여줄게요. 러닝 레이시 켜지면 내가 지금 러닝 레이시 지금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 경우거든요. 러닝 레이시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코드가 조금 제가 원하는 형태로 안 되어 있어요. 요거를 2라고 그래 보죠. 러닝 레이시 2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러닝 레이시 지금 2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만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러닝 레이시 작으면 이런 데로 갔겠죠. 그런데 그 러닝 레이시 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간 겁니다. 점점 그래서 로스 값이 점점 블로우업해요. 이 폭을 좀 줄여 볼게요. 이 폭을 네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2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에서는 마이너스 something으로 갔고요. 그 다음엔 플러스 something인데 1.2보다 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something인데 마이너스 20보다 작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 가까이로 간 거고요. 로스 값은 계속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사뿐사뿐 가기를 원해요. 오케이? 근데 러닝 레이시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러닝 레이시 크면 다이버지 할 수 있어요. 러닝 레이시 작으면 로컬 미니마로 컨버진을 할 텐데 너무 느려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리즈너블한 거는 러닝 레이스를 큰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람다를 큰 걸로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조금씩 줄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때까지 러닝 레이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러닝 레이스 너무 작으면 컨버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 크면 문제고요. 작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초기에 설정할 때 예. 뭔가 기반이 되는 수식 같은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아니, 레이스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로.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센스로 부른 다음에 센스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값이 블로업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를 충분히 큰 걸로 시작을 하고요. 일단 블로업을 시키고 블로업이 안 될 때까지 러닝 레이스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리즈너블해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이 적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러닝 레이스이 적으면 너무 많은 이 폭을 지나가야 돼요. 러닝 레이스이 커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블로우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러닝 레이스는 뭐냐면 블로우업 하기 직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컨버지 하는데 빨리 컨버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러닝 레이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러닝 레이스이 지금 원래 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폭은 100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 폭은 최대한도로 적은 숫자를 원하는 거고요. 러닝 레이스는 최대한도로 큰 숫자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면 블로우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프랙티스는 일단 블로우업을 시킨 다음에 러닝 레이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값을 항상 찍어봐야 됩니다. 로스 값이 블로우업 하는지. 로스 값이 블로우업 한다고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 이니셜 포인트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랜덤 넘버의 시드를 바꿔주면 돼요. 랜덤 넘버 시드를 바꿔주면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할 텐데 그때 시드를 바꿔주면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가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오케이. 이제 러닝 레이스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왜 L2로스를 쓰는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걸 설명을 할 거거든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해하려면 L2로스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L2로스 이해하는 것보다 더 심플한 케이스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L2로스를 얘기를 할게요. 심플한 L2로스 직접 얘기하면 좀 복잡할 테니까 아주 심플한 케이스로 먼저 설명하고 좀 확장해서 L2로스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L2로스가 뭐냐, 우리 L2로스 사용했거든요. L2로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뭐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요 두 가지 로스를 이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오케이. 그걸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MLE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전에 통계 수업했거든요. 요거 강의했어요. 오케이. MLE는 뭐냐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어떤 거를 프리딕트 할 적에 어떤 원리로 프리딕트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프리딕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을 설명할게요. 캡처, 리캡처라고 있어요. 오케이. 캡처, 리캡처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특정 지역의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야생동물이 있다고 그래보죠. 딱따구리라고 그럴게요. 설악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설악산에 딱따구리를 몇 마리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까요? 그쵸. 다 잡으면 돼요. 그죠? 아주 심플하죠? 자, 몇 년 전에 북한의 잠수정이 좌초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 2, 30명이 설악산에서 막 뛰어다녔거든요. 기억나시나? 기억 안 나요? 그게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래서 북한의 그 잠수정에서 한 2, 30명이 설악산으로 올라왔어요. 걔네들 다 잡는데 그때 한 5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거기서 야영에 가면서 잡았어요. 그래도 다 못 잡았을 거야, 아마.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캡처, 리캡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캡처를 해요.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태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마리 태깅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풀어줘요. 그 다음에 리캡처를 해요. 이렇게 리캡처를 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마리, 6마리 잡았네요. 6마리 잡았는데 보니까 2마리가 태그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몇 마리인지 프리딕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경우에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N마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N마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6마리를 잡았죠. 그죠?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6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요.
n choose 2, n choose 6예요. 그런데 5마리가 캡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마리가 잡혔고요. n-5가 태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마리가 잡혔어요. 이게 지금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n마리이고 태깅이 그 중에 5마리가 태깅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6마리를 픽업을 했는데 그 중에 2마리가 태깅되어 있을 확률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n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미니멈 6마리가 가능하죠. 그죠? 미니멈 6마리이고 맥스는 무한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마리하고 12마리하고 비교했을 때 6마리였을 때 이런 확률이 예를 들어서 3%라고 그러고 12마리였을 때 이 확률이 20%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뭐가 더 리즈너블한 스토리가 될까요?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6마리가 있는데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6마리를 잡고 봤던 6마리는 불가능하군요. 그죠? 네, 미니멈 9마리예요. 미니멈 9마리예요. 좌우지간 9마리일 때 지금 우리가 목도한 사실이 발생할 확률이 3%라고 그러고 12마리였을 때 우리가 목도한 사실이 발생할 확률이 20%라고 그러면 9마리가 make sense 할까요? 12마리가 make sense 할까요? 12마리가 더 make sense 하죠? 12마리가 더 make sense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걸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는 n 값입니다. 이해되셨네? 코드로 좀 볼게요. 오케이. 지금 캡처 스테이지에서 10마리를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태깅을 한 거고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1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봤더니 10마리 중에서 2마리가 태깅이 된 상태입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러면 MLE는 어떻게 되느냐? 49마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나요? 아까 5마리를 처음에 잡았어요. 처음에 5마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6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마리를 잡아서 태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풀어주고 6마리를 잡았어요. 그 중에 태깅된 애들이 2마리예요. 이 경우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 14마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나? 오케이. 요게 MLE 프린시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뭘 가정을 하냐면 y는 알파 플러스 베이타 x 플러스 노이즈는 입실론으로 하고 보통 표시하고요. 이거는 평균이 제로고요.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IID 노이즈를 가정을 합니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알파, 베타예요. 뭐 시그마 자승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입실론 i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트루 파라메타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xi, yi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xi를 집어넣었을 때 입실론 i라는 에러가 애드온이 돼서 yi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입실론 i라는 게 yi 빼기 yi 햇이라고 그럴게요. yi 햇. 요 yi 햇이 요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노멀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니까 입실론 i가 될 확률은 yi 빼기 yi 햇 스퀘어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2에 이렇게 돼요. 확률이. 이 yi 햇은 알파 베타일 때 파라메타가 알파 베타일 때 xi일 때 프리딕 값이에요. 이게 n개가 있죠. 이게 아까 봤던 확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캡처, 리캡처에서 나오는 확률이 되고요. 위에 그림 그려져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와 베타에 관한 함수예요. 알파, 베타, 시그마 스퀘어.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X축에 N을 그렸고 Y축에 대응하는 확률을 그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x축에 해당되는 게 알파, 베타, 시그마 스퀘어예요. 오케이? 시그마 스퀘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시그마 스퀘어는 잊어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파, 베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에 그림에서 n에 해당되는 게 알파, 베타고요. y축이 확률이 들어가죠. 그 확률이 요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 시그마 스퀘어도 그릴게요. 시그마 스퀘어. 여기는 probability.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요. 이 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걸 찾는 거. 그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확률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알파, 베타, 시그마 자승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는 게 더 계산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펑션이 맥시마이즈 되는 포지션이나 로그를 취한 거가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함수가 맥스가 되는 포지션이나 거기다 로그 취한 게 맥스가 되는 포지션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줘요. 로그는 스몰 l로 표시합니다. 지수만 써놨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알파 베타가 없어요. 여기에 no 알파 베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파 베타 선택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시그마 자승 선택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분은 알파 베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무시하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도 돼요. 맥스가 어디에 발생하느냐 할 때 관심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떠도 돼요. 여기 n분의 1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데 요거 플러스로 바꿔치기 하면 맥스가 아니고 민을 찾아주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n분의 1 썸에 yi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i 스퀘어. 이게 너무. 그래서 좀 용어를 좀 얘기를 하면 요 캐피탈 L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불러요. likelihood.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로그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바꿔주고요. 적절히 상수호 바꿔치기 해준 거가 이게 로스 펑션이에요. especially this is called 여기 L2 로스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알파 베타를 선택을 하는데 likelihood 펑션이 max가 되는 알파 베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그 likelihood 펑션 입장에서 봤을 때 로그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는 알파 베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로그 likelihood하고 엘투로스하고는 부호가 플리핑이 돼요. 부호가 플리핑이 돼서 로그 라이클리우드가 맥스가 되는 거는 로스 펑션 입장에서는 미니마이즈 해줘.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L2 로스를 찾았고 L2 로스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알파 베타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알파 베타를 어떻게 업데이트 했냐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했어요. 여기서 L은 로스 펑션입니다.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이 아니고 로스 펑션이에요. L2 로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요.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요. 그거는 설악산의 딱따구리에서 그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L2 로스가 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리그레션 문제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그래서 리그레션 문제는 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 yi가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리그레션에서는 yi가 어떤 피지컬한 숫자를 의미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yi는 클래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문제에서 xy가 x는 체중이고 y는 키라고 그러면 이제 체중과 키의 페어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라인을 긋는 거고요. 라인을 그으면 이제 새로운 체중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키를 프리딕트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yi가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i가 사진이에요. 사진이 딱 고양이하고 개 사진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고양이 개 사진이 들어오고 고양이를 1이라고 그러고 개를 0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yi는 1, 0이에요. 개면 1, 고양이면 0. 오케이? 그래서 개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고 y는 1 아니면 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을 해요.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나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코드 하나 돌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코드를 대충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오리지널 코드 소스는 저기 있고요. 유튜브에서 저가 가져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 유튜브 보니까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오케이. 코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패키지들 좀 임포트를 했고요. 데이터셋스라는 게 있어요. SK런에 여기 보면 SK런에 데이터셋스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하면 유방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 타겟 이렇게 했고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X, 타겟은 Y고요. 그래서 X의 쉐입은 569 by 3이고 float 64입니다. Y는 569고 integer 64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569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데이터예요. 569명의 사람 데이터고요. 그 각각의 사람마다 30개의 어떤 피처를 뽑아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DNA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 569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 569명 사람 각각에 대해서 39개의 DNA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뭐 예를 가장 심플하게 뭐 생각하면 뭐 여잔지 남잔지 나이는 얼마인지 뭐 키는 얼마고 체중은 얼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아마 DNA 데이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30개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1 아니면 0이에요. 1은 브레스트 캔서가 있다는 거고요. 0은 브레스트 캔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페이션트가 오면, 새로운 환자가 오면 이 30개의 DNA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의 유방암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를 프리딕트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심플한 모델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내가 동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페어 코인인지 페어 코인이 아닌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헤드는 보통 1이라고 표시하고요. 테일은 0이라고 표시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 헤드 하나 더 집어넣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코인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을 P라고 그럴 때 P가 얼마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코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한번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몇 번 던졌나?
9번 던졌네요. 둘, 넷, 여섯, 여덟, 9번 던졌네요. 9번 던졌고요. 9번 던졌을 때 6번 헤드가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9번 던졌는데 6번 헤드가 나왔고요.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는 헤드가 이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 P가 얼마인가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L은 P에 관한 함수고요. P의 6승 1-P의 3승 이렇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이렇게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P는 9번 던졌는데 6번 헤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돼요. 예? 맨 위에 예? 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건 상수고 미분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 어떤 상수가 붙어도 계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됐나요?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씁시다. 여기 요걸xi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um xi log p 1-xi 이거 yi라고 해야 되나? yi x가 아니고 y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yi가 1일 경우 yi가 1이면 요게 픽업이 되고요. yi가 0이면 요게 픽업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h면 y는 1이죠. 그때 요게 픽업이 되고요. h가 안 나오고 테일이 나오면 요게 픽업이 돼요.
그래서 그걸 원샷으로 쓰는 게 요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에 쓴 게 likelihood 펑션이고요. 밑에 쓴 게 log likelihood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어떻게 되냐면 예,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아마 에버리지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치죠.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하고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부호를 바꿔치기 했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호를 바꿔치기 해줬고요. n분의 1 해줬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게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코인 던졌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 이해됐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오케이. capital L은 likelihood, small l은 log likelihood, 부호 바꿔치기하고 n분의 1 해주면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X가 들어오면 X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유전자 36개인가? 39개인가 그랬죠, 아까? 30개군요. 30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암이라는 건 대부분 그 유전자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그 30개의 유전자가 있으면 어떤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방암을 걸릴 확률이 높겠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겠죠. 맞나요? 어느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요 P라고 썼지만 요 사실 요 P는 유전자가 30개 유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P 값이 달라질 거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튼 거의 다 왔고요. 30개 유전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의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특정한 사람의 유전자가 30개 유전자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30개의 숫자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트릭스를 곱해줘요. A1, A30. 그러면 숫자가 하나 나오죠? 플러스, 아까 요거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거 베타라고 쓸게요. 베타. 플러스 알파. 오케이? 그러니까 X1부터 X30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개의 유전자의 강도예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 조합이면은 유방암이 잘 안 걸릴 거고, 어떤 유전자 조합이면 유방암에 노출이 많이 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프리딕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 조합 30개가 있고요. 그걸 30개의 베타로 곱해주고 플러스 알파.
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요것과 요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임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1보다 커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확률이라는 건 0하고 1 사이의 숫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0하고 1 사이 숫자로 해석이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 별거 아니고 g라는 게 있으면 요 함수예요. 그래서 g가 네거티브 인피니티면은 0이 되고요. 플러스 인피니티면은 1로 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3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 베타로 곱해주고 알파로 더해줘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럼 숫자 하나가 딸랑 튀어나오고요. 그 숫자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작동시키면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나오고 그게 요 P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P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1-P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파라메타는 알파하고 베타1, 베타2, 베타3 해서 베타 30까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알파, 베타1, 베타2 해서 베타 30까지가 있고요.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데를 찾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와, 우리 파라메타가 맨 처음에 설악산 딱따구리에는 하나였어요. n이라는 파라메타 하나였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게 파라메타가 하나였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파라메타가 두 개였습니다. 알파, 베타. 라인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x절편. 그죠? 파라메타가 두 개였어요. 이번에는 파라메타가 몇 개예요? 31개예요. 파라메타가 31개인 겁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아까 그 설악산 딱따구리일 때는 로스 펑션을 안 받고 오리지널 라이클리드 펑션을 봤어요. 캐피탈 L이라는 거. 그걸 봐서 미니마이즈 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캐피탈 L을 안 받고요. 캐피탈 L을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부호 바꿔치기 해주고 적절히 상수배해서 L2 로스를 사용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캐피탈 L을 안 보고 로그 L도 안 보고 그거를 부호 바꿔치기 해주고 상수배 조금 해줘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었고요.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L2 로스라는 걸 사용한 거고요. 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빅픽처는 똑같아요. 로스 펑션이 있고,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L2 로스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바이너리라는 건 제로 원을 의미해요. 나중에 가면 클래스가 고양이 cat, dog 그게 아니고 그건 두 개죠. 그러니까 그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엠니스트 데이터 같으면 손글씨로 숫자를 쓴 거거든요. 그거를 클래시파이하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예요. 그러면 그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봤던 건 L2 로스라는 걸 봤고요. 여기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래서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라메타가 31개입니다. 파라메타가 31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코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569명이 있는 거고요. 각각의 사람마다 30개의 DNA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30개의 DNA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X고요. Y는 1이냐, 0이냐예요. 1이면 암이 있다는 거고요. 0이면 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베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알파 베타를 찾아줬으면 어떻게 찾느냐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알파 베타를 찾는 거고요. 어떻게 찾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찾느냐? 백워드 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알파 베타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면 30개의 DNA 데이터를 픽업을 하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캔서가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률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새로운 페이션트가 와요. 그러면 X1이 얼마인지, X2가 얼마인지, X30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요. 아니,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사를 하면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벌써 트레이닝이 된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럼 그걸 곱해줘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작동을 시켜주면 P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P라는 건 1일 확률이에요. 캔서가 있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P 값이 높다. 그러면 이제 캔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P 값이 낮다. 그러면 캔서가 있을 확률이 낮은 거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예. 예. 사람에 대한 예. 환자를 가지고 구한 알파벳인데 예. 같은 경우는 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예. 최종적으로 하나의 알파벳을 뽑아내야 된다고 하면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요 n이 500 몇이에요.
우리가 500 몇 개 데이터가 있죠. 예, 지금 여기에 500개 데이터를 다 사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페이션트가 들어올 때 예, 그거를 또 갱신하는 방법. 갱신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모델을 한번 만들면 그걸로 픽스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갱신을 하고 싶으면 갱신을 또 하면 되죠. 데이터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벌써 우리가 찾은 알파, 베타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옵티멀 알파, 베타에 근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가 이렇게 지금 500개짜리로 해서 로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되면 로스 펑션이 좀 변하긴 하겠지만 그 옵티멀한 값이 거기 그 근처에 있겠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지금 500개 데이터로 만들었는데 추가로 10개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쳐도 로스 커브 쉐입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옵티멀한 파라메타 값이 지금 우리가 찾은 거하고 업데이트할 거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리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적에 스타팅 포인트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티멀한 알파 베타를 사용을 하면 이터레이션 몇 번 안 하고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예, 코드를 봅시다. 예,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코드상으로는 다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레고 블록 쌓듯이 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X 쉐입이 569 by 30이기 때문에 넘버 오브 샘플스가 569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569명이 있는 거고요. 각각의 사람마다 DNA 데이터가 넘버 오브 피처스가 30개인 거예요. 피처가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쪼개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569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쪼개서 트레인 셋에서 트레이닝을 하고요. 트레인 셋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알파 베타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 셋에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은지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train test split이라는 거는 skrun에 있는 함수일 거예요. 여기 오케이 skrun 모델 셀렉션에 train test split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x, y를 집어넣어 줬고 테스트 사이즈가 0.2라고 그러면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20%를 테스트셋으로 잡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1, 2, 3, 4는 뭐냐면 이거를 쪼개는데 랜덤하게 쪼갭니다. 그러면 쪼갤 때마다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이 바뀌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시드를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돌릴 때마다 이제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이 쪼개지는데 똑같은 게 쪼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안 그러면 돌릴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돌릴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만들려면 일단 데이터셋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적에 8대 2로 쪼개는데 랜덤하게 쪼개지만 시드를 1, 2, 3, 4로 해서 랜덤하게 쪼개겠다. 그러면 동일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쪼갰고요. 그러면 트레인셋은 지금 트레인셋은 455개 아니 455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테스트셋에는 11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트레인 할 적에는
455명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그 트레이닝을 다 끝마치면 알파, 베타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정된 알파, 베타 가지고 이제 프리딕트를 할 거예요. 114명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잘 맞히냐, 못 맞히냐, 그거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칼라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설명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면 SKL on Preprocessing의 스탠다드 스칼라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Xtrain, X테스트를 스탠다다이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개의 DNA 데이터가 있죠. 30개의 DNA 데이터가 있는데 그 30개 어떤 특정한 DNA 데이터를 보세요. 특정한 DNA 데이터를 보면 그게 숫자들이 써 있을 겁니다. 숫자들이 막 레인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인지를 스탠다다이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Xtrain에서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스탠다드 스칼라의 fit transform에다 집어넣어 줬거든요. 그러면 30개의 DNA 데이터가 있는데 30개의 피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피처마다 455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생각하면 30개의 피처가 예를 들어서 체중, 키,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체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체중이라고 그러면 455개의 데이터가 체중이 쫙 455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의 스케일하고 키의 스케일하고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BMI 지수의 스케일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모델 트레이닝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표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있으면 455개 데이터에 체중이 있죠? 그러면 그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을 하고 그걸 다 표준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도 455개 데이터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fit transform이라는 건 각각의 30개의 피처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그게 fit이 그거예요. fit이라는 게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ansform 한다는 건 표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Xtrain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SC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각각의 30개 피처의 평균 표준 편차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셋에 대해서는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셋은 트랜스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뮤하고 시그마는 트레인셋에 있는 뮤하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오케이. 요건 스탠다드한 프로시저예요. 요렇게 하기도 하고 민맥스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스탠다드 평균 표준 편차로 스케일링 하는 게 좀 더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프리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전에 봤던 거예요. Xtrain, Xtest, Ytrain, Ytest 요게 있는데 요게 numPy고요. 근데 우리가 토치로 계산을 할 거고요. 토치는 flow32가 디폴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train, Xtest, Ytrain, Ytest를 전부 다 flow32로 바꿔주고요. 그걸 토치로 바꿔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토치고요. 그리고 to something 안 하면 CPU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CPU고요. GPU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쿠다 해서 던져주면 되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굳이 쿠다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쉐입을 바꿔줬네요. 그래서 y train, y test가 이게 디멘전이 1짜리였는데 이거 디멘전 2짜리로 바꿔줬네요. 오케이. 이 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x train, x test는 455 30, X 테스트는 114, 30, 그 다음에 Y 트레인, Y 테스트는 455, 1이 됐어요. 아까 뷰를 통해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도 114, 1이 됐고요.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flow 32로 바꿔줬어요. 지금 현재 CPU에 있습니다. GPU로 안 던져줬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굳이 GPU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다음에 모델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모델은 뉴럴넷 모듈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뉴럴넷 모듈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요거예요. 토치의 뉴럴넷입니다. 토치의 뉴럴넷에 모듈이라고 있어요. 요걸 상속을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클래스를 이용해서 임플리멘트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인풋 피처가 얼마냐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30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 코드네요. 상속 요새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좀 복잡하게 했는데 요새는 상속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뉴럴넷 리니어 인풋 피처가 30이 들어갈 거고요. 아웃풋 피처가 1이에요. 그러니까 DNA 데이터가 30개가 들어올 거고 나오는 건 숫자가 1이에요. 그러면 요 뉴럴넷 리니어에는 알파, 베타가 들어가 있어요. 알파는 숫자 하나고요. 베타는 30개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봤던 요거예요. 여기 알파하고 여기 베타가 30개 있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요게 웨이트고요. 요게 바이어스예요. 그거 프린터라고 그럴까? 셀프 리니어고요. 요거에 웨이트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거에 쉐입을 찍으라고 그러고 여기에 바이어스 텀이 있어요. 바이어스 텀은 알파고요. 웨이트 텀은 베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을 때 이게 베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알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베타 제로, 아까 얘기한 베타 1부터 베타 30까지 아까 썼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돌려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 넘버 피처 30이고요. 모델 만들면 요게 프린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셀프 리니어 웨이트 쉐입은 1 by 30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넘버 오브 뉴럴 넷 리니어 인풋 피처 아웃풋 피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바뀌어요. 여기가 아웃풋 피처가 되고 여기가 인풋 피처가 돼요. 순서가 바뀌어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쉐입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30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30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요. 쉐입은 1,3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쉐입이 1,30이고요. 요거는 쉐입이 1,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forward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요게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죠.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마치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파이썬 클래스에서 보면 콜 메소드가 있어요. 던더 콜 메소드가. 그러면 함수처럼 사용하거든요. 그거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포워드 메소드입니다. 함수처럼 사용할 거예요. 어디서 함수처럼 사용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함수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모델이 지금 요거거든요. 요게 모델이에요. 그거를 여기 보면 여기 모델에다가 엑스트레인 집어넣었어요. 함수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요거 함수 아닙니다. 요거는 아까 정의한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가 돌아가냐면 요게 돌아가요. 포워드 메소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셀프 리니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각각의 사람마다 숫자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숫자는 양수도 될 수가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확률이 아니에요. 시그모이드에 던져줘야 요 시그모이드에 던져줘야 0하고 1 사이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확률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버 이폭은 100번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100번 하겠다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는 0.01. 러닝 레이트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로스 펑션이에요. 뉴럴 네트워크의 BCE 로스입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여기 토치 옵티마이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모델 파라메터스 하면 여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 거고요. 러닝 레이스는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하고 베타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건데 러닝 레이스는 이걸로 해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100바퀴 돌릴 거예요. 100번 돌릴 겁니다. 그러면 트레인셋을 모델에 던져줘요. 그러면 각각의 트레인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숫자 하나씩이 튀어나와요. 그 숫자는 이 사람이 암이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 숫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각각의 사람마다 암이 있을 확률을 의미하고요. Y 트레이는 1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요게 뉴럴넷에 있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러면 요게 뭘 계산을 해주냐 하면 probability 계산됐죠? i번째 probability 계산됐어요. 로그 그 다음에 yi 그러니까 yi가 1이면 로그 pi가 잡히는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yi 그래서 yi가 제로면 요게 1이 돼서 요게 픽업이 되는 거고요. 로그 1 마이너스 pi 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썸을 해주고 에버리지 해주고. 오케이? 다시요. 이건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캔서가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모델에서. 그리고 현재 모델에서 계산된 확률이고요. 요거는 실제 데이터예요. 이 사람이 캔서가 있느냐 없느냐, 1이냐 0이냐. 그래서 요 크라이테리어는 아까 봤던 요거예요. 뉴럴 네트워크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오케이, 그럼 로스 계산됐어요. 그러면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보면 알파 베타의 그레드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레디언트 값을 기록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넌으로 리셋해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먼저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하면 알파 베타의 그레드 값을 넌으로 리셋해 줍니다.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그러면 알파로 미분한 거, 베타로 미분한 게 알파의 그레드, 베타의 그레드의 기록이 돼요. 미분값이.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면서 얘기합시다.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있거든요. 이거 텐서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 베타의 어트리뷰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레드가 있어요. 그레드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넌으로 리셋해 줘야 돼요. 처음에 요걸 다 넌으로 리셋해 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라는 게 알파 베타의 그레드를 넌으로 리셋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나중에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로스를 알파로 미분한 값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에 로스를 베타로 미분한 값. 그러니까 알파는 숫자 하나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들어가고요. 베타는 30개 숫자이기 때문에 30개 숫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람다 알파 그래드에 있는 거 요거 계산되어 있는 거를 알파에다 다시 집어넣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베타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메이저 스텝입니다. 여기 보면 토치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요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예, 마지막 스텝은 뭐 그렇게 어려운 스텝 아닙니다. 다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기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토치가 없다고 그러면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작업이에요. 근데 토치가 있기 때문에 백워드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L2 로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뭔지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알파 그레드, 베타 그레드를 넌으로 맨 처음에 리셋을 하고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 값을 알파 그레드, 베타 그레드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 알고리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0번에 한 번씩 프린트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테스트셋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셋에서 애큐러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8대2로 나눴었거든요. 데이터셋을 8대2로 나눴어요. 그래서 트레인셋이 80%가 가지고 있고요. 테스트셋이 20%예요. 그래서 트레인셋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셋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10번에 한 번씩 로스 값을 프린트하도록 했고요. 여기서 프린트되는 건 L2 로스가 아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로스 값이 컨시스턴트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이 크면 블로우업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애큐러시가 지금 89%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명의 DNA를 보고 이 사람이 캔서가 있을까 없을까를 프리딕트를 한 거고요. 그 중에 90점 받은 거예요. 그럼 랜덤하게 찍으면 몇 점 나와야 될까요? 얘가 트레이닝이 개판이 됐어요. 그냥 랜덤하게 찍어요. 그러면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내가 게싱을 한다 그러면 50%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9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찍기 도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한번 해봅시다. 러닝 레이시 커지면 어떻게 되나? 오케이? 일부러 브로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러닝 레이시 지금 0.01인데 1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로스 값이 블로우업 하는지 더 좋아지네.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된 거네요. 아깝게.
그죠? 10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0.01로 해서 100스텝 밟았는데 트레이닝이 덜 된 거예요. 러닝에 10으로 할게요. 블로우를 안 하네. 블로우 한 거죠? 그죠? 아까 0.0인데 이게 6으로 됐잖아요. 이거 definitely blow up 한 거고요. 여기 blow up 됐지만 아직 레벨 5예요. 아까 6이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0.01보다 10이 좋았던 거예요. 오리지널 코드가 0.01이었는데 0.01보다 10이 좋아요. 그랬더니 B뿔이었는데 갑자기 A뿔이 됐네. 아까 89점 얼마였죠? 그죠? 근데 96%까지 올라갔죠.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은 로스 두 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했고요. 러닝 레이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